안녕하세요. 음어와의 이현도쌤입니다. 오늘은 서양음악의 역사,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많이 들어본 음악이며 정교함의 정점을 찍은 시대, 고전시대 음악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빠르고 간결하게 바로 시작해보죠. 시작! 고전시대는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등 우리에게 친숙한 음악가가 많은 시대입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죠? 어떻게 이렇게 유명한 음악가들이 동시대에 한꺼번에 나타나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음악 양식과 철학의 완성 덕분이었습니다. 고전시대는 바로크 시대를 지나며 화성학의 기본 규칙이 완성되어 있었고, 고전시대에 들어 교향곡, 사막장의 소나타 형식 등이 정립되며 새로운 음악 형식이 세워지면서 이를 바탕으로 작곡가들이 음악에 사람의 정서를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아주 견고하고도 엄격한 화성 규칙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봅시다. 음악으로 사람의 정서를 표현하려면 음악은 쉬워야 할까요? 어려워야 할까요? 언뜻 생각하기에는 복잡한 인간의 내면을 표현하기 위해 음악도 같이 어려워져야 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반대였습니다. 사람의 정서를 표현하려면 듣는 사람 역시 이를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식이 아무리 뛰어나고 심오한 표현을 했다고 해도 듣는 사람이 공감할 수 없다면 제대로 표현했다고 하지 못하겠죠. 그렇기에 정서를 표현하는 음악은 더욱 듣는 사람이 직관적으로 공감할 수 있어야 했고, 이는 공감하기 쉬운 보편적 음악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음악의 내용, 정서를 쉽게 전하기 위해서 음악가들은 더욱 쉽고 보편적인 규칙을 찾고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도리어 화성학과 같이 엄격한 규칙이 생겨나게 된 것이었죠. 고전시대에는 보편적 음악을 추구했고 엄격한 형식을 중시했다라고 정리하고 일단 넘어가죠. 아무튼 이러한 규칙과 형식들을 가장 훌륭하게 활용하고 표현한 음악가들이 바로 그 유명한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으로 이어지는 긴 고전파 음악가들이었습니다. 바로크 시대에 핸델, 바흐, 비발디가 있었다면 고전 시대에는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이 있었던 것이죠. 시간 관계상 오늘은 간략한 내용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룰 인물은 하이든입니다. 하이든은 100곡이 넘는 교향곡을 작곡한 인물로 교향곡의 아버지로 유명한 작곡가입니다. 교향곡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이유는 그가 소나타, 협주곡, 교향곡 등 고전시대 기악음악의 틀을 확립시켰기 때문이며, 이후 세대 음악가들은 그가 만든 음악의 틀 위에 재능을 꽃피울 수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하이든은 모차르트와 베토벤을 포함하여 당대 많은 음악가를 가르치고 영향을 주었는데, 24살이나 나이차가 있는 모차르트를 친구처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항상 반항하고 막말을 했던 제자 베토벤을 끝까지 아끼고 챙겨주었으며, 다른 무명 음악가들 역시 작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후원하는 등 아버지다운 면모를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당대 음악가들은 하이든을 아버지 파파라고 부르기도 했죠. 그의 가장 뛰어난 업적은 양식을 확립하고 발전시켜 고전기악의 형식을 완성한 것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후배 음악가들의 양성에 기여한 것 역시 파파 하이든의 큰 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모차르트입니다. 모차르트는 역사상 가장 유명한 음악가 중 한 명으로 어려서부터 누구보다 뛰어난 재능을 보였는데, 3살에 피아노를 배워 5살에는 작곡을 시작, 6살에는 유럽 각지로 연주 여행을 떠날 정도였습니다. 모차르트는 36살이라는 이른 나이에 무수인한 좁쌀만한 열꽃을 앓으며 죽었는데, 현대에 와서는 평소 즐겨 먹던 생 돼지고기 요리가 잘못되어 기생충 감염으로 죽은 것으로 추측하지만 정확한 것은 자료가 부족하여 자세히 알 수 없다고 합니다. 모차르트는 유명 인사였기에 그의 인생과 죽음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재미있는 설들이 많지만 너무나도 흥미로운 이야기가 많아 이는 나중에 따로 묶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모차르트를 보통 천재로만 알고 있으나 사실 그가 재능만으로 유명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시간 날 때마다 이전 시대 음악가들의 음악을 쉬지 않고 공부했고, 이전의 음악 양식들을 더욱 짜임새 있게 구축하였으며 극음악으로서의 오페라를 한 걸음 더 발전시켰죠. 모차르트는 600여 곡이나 되는 곡을 남겼을 정도로 다작했으면서도 작은 벨 변주곡, 터키 행진곡을 비롯해 오페라 돈 지오반니, 마술피리 등 작품성에서도 뛰어난 작품을 많이 남기며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작곡가 중 한 명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다음 베토벤입니다. 베토벤은 장애를 뛰어넘은 것으로 유명한 작곡가로, 귀가 완전히 멀어버린 이후에도 장엄미사, 합창교향곡 등의 명곡들을 남기며 장애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베토벤의 인생은 탄생부터 장애를 앓게 된 것까지 불행으로 점철되어 있는 인생이었는데, 너무나도 기구한 이야기거리가 많은 인생이라 이건 따로 이야기해야 할 것 같군요. 베토벤은 선배 음악가들이 만들어 놓은 음악 양식을 더욱 깊이 있고 큰 규모로 발전시켰으며, 끝없이 새로운 음악 기법을 연구하여 낭만주의 등 새로운 음악이 탄생할 수 있게 하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그만의 작품을 확고히 하여 많은 후배 작곡가로 하여금 그의 영향을 받았다고 말하게 할 정도로 자신만의 음악적 색깔을 확실히 하고 후대에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베토벤은 고전시대뿐 아니라 현대에 와서도 음악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하나로 손꼽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고전주의 음악의 특징, 인간의 보편적 정서를 표현하는 음악을 추구하였음. 그러려면 보편적인 공감을 얻을 수 있어야 했고, 그만큼 확실하고 완벽한 약속이 필요했다. 이는 엄격한 음악 형식의 발전으로 이어지게 됨. 가장 유명한 음악가 빈 고전파 3대 거장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하이든, 고전 기악음악의 형식을 완성. 우리가 듣는 가사가 없는 클래식 음악 대부분은 하이든이 그 틀을 만들어 놓은 것. 모차르트의 음악은 아기자기하고 발랄한 구석이 있지만 뜯어보면 매우 정교한 모습을 하고 있음. 극음악 양식으로
음악으로서의 오페라를 한 단계 발전시켰음. 마지막 베토벤, 하이든 등 선배 음악가의 음악을 구조적으로 발전시켜 이후 더욱 대규모 음악을 가능하게 만듦. 보편적인 음악 추구뿐 아니라 자신의 색채가 강한 음악을 추구하면서 독창성과 작품성이 강조된 음악들이 나오고, 이는 낭만주의 음악으로의 발전으로 이어짐. 선생님의 평, 고전시대는 평범한 사람들도 음악을 소비할 수 있게 된 고마운 시기였다.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세 거장은 말이 더 필요해?